안녕하세요. 7월 4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이 한 2시 40분 정도 됐고요. 미국장이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기 폐장, 내일은 아예 휴장인데 독립기념일로 인한 휴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88% 상승으로 했는데 다우지수가 0.06%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일단 마감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6% 정도 상승 나왔어요. 전일도 10%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6% 넘게 상승 나와줬고요. 또 반도체 업종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모두 4%대 상승.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약간 약세를 좀 보였는데 요건 이슈 있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이쪽은 크게 좀 변동성이 없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2차전지 쪽 다 흐름이 좋을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좀 빠졌습니다. 예, 4.35 이렇게 좀 밀렸는데 다행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좀 나올까 했는데 다행히 좀 다시 내려오는 모습. 예, 이거는 이제 또 지표 발표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이따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가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던데, 예, 금 1.5%, 은도 3.8%, 구리 2.48%. 그래서 구리 관련주 쪽도 시간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면은 아직 그렇게 엄청 반등이 크다라고 좀 느껴지진 않아요. 예, 최소한 5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 더 상승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유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WT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83불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85불 정도까지는 가야지 강세를 좀 볼 수 있고 혹시나 또 주말 동안에 전쟁 관련 이슈가 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쪽에서는 분쟁 이슈에 대한 부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 식량 쪽은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유가랑 구리 정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코인 가격도 좀 볼 텐데 코인 가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뉴스를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조기 폐장, 그리고 내일은 휴장입니다. 외부 변수가 크게 작용되진 않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둘 다 나왔는데, 31개월 만에 최고치다. 9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고용이 또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을 때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노동시장이 예상외로 약세를 보인다면은 이제 대응하겠다. 여전히 강세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요렇게 고용이 이제 안 되면서 신규 실업 수당이 늘어난다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바이든이 대선 경선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거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번 주 안에 돼야지만 이제 대선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계속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대안으로 다른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뒤집을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좀 비교해 봤었을 때 확실히 지금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코스닥 종목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1150 종목 코스피는 890 종목 가까이 좀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닥 430 그리고 코스피는
270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상승장이라고 느껴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 흐름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건 개장하고 나서 수급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DI 지수, 이번 주 내내, 좀 봐야 되는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조정을 좀 받아서, 해운주 쪽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STX 그린로직스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시간으로도 밀렸고 반등 타이밍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급등했던 테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원전 쪽도 어제 흐름은 좀 썩 좋지 못했고 원전 이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은 차트적으로 너무 무너지면 또 좋지는 않은데 일단 서서히 반등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왕거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흐름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고 그나마 좀 추세가 안 무너진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 정도인데 이 종목 하나만 단독으로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뉴스가 좀 크게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냥 말씀만 계속 드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상승 관련주 쪽도 지수가 만약에 밀렸을 때 해치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유가 아까 보신 대로 한 85달러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나온 주간 원유 재고 발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 이제 발표 나오고 나서 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큰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으면은 유가가 그렇게 급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요거는 뉴스가 좀 새롭게 나오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412 노보노디스크 지금 약가 인하해야 된다 바이든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비만 치료제라는 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서 약가 인하를 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악재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가 실명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논문 자체만으로 판매량을 감소시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약이든지 다 부작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으로는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거나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 중에서는 시간으로 좀 밀렸었던 게 인벤티지 랩이 좀 많이 밀렸어요. 4% 정도 밀렸고 대봉에르스가 2.5% 정도 밀렸는데 이 내용으로 밀린 건 아니고요. 인벤티지 랩이 지금 공시사항으로 봤었을 때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투자주의 걸린 건 아니고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요게 일단 악재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퍼센트테이지로 봤었을 때 한 4% 정도? 4% 정도 밀려서 15,300원 정도인데 15,000원 정도도 지지해 준다면은 언제든지 또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은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투자주의 종목이 아닌 종목들 이제 3천당 제약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아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2등주 3등주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D&D 파마텍 그리고 한국빈씨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추가적으로 갈 자리는 있다. 그래서 이 대장주 쪽에서 자금이 좀 단기적으로는 2등주 3등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주도 조정은 살짝 받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추세는 크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기자재 쪽이 좀 많이 밀렸어요. 하나 엔진하고 세진중공업. 하지만 호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 조선주 쪽도 흐름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 저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호재 말씀 좀 드렸는데,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저항선 자리 뚫었어요. 거래대금도 1000억 넘게 터졌고, 그래서 요 26,000원 자리의 지지선, 직전의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간외로도 지금 한 1.3% 정도 밀렸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올라와 준다면,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분봉상으로 한번 좀 공부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해 볼까요? 26,000원 자리를 지지 구간으로 좀 나왔는지 그냥 바로 뚫었네요.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렇게 좀 26,000원 자리를 뚫어주고 이런 자리가 지지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을 좀 확인한 건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네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확실히 26,000원 자리가 다시 눌림을 좀 줄 때 이런 자리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안 나왔습니다.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저항선 자리가 뚫어서 뭐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신작 게임 넥슨에서 나온 루트 슈터 요게 루트 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정식으로 출시했는데 예상외의 호평이 나오면서 뭐 스팀 기준으로 해서 매출 1위 당일 기록을 했는데 뭐 당일 기록한 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예상외로 지금 동접자 수가 20만 명 넘어가면서 기타 이제 요런 FPS 게임 동접자 수 대비는 좀 높은 순이에요. 그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게임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노안이 와서 이제 침침해지고 있는데 FPS 게임을 이제 따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확확 좀 그 빠르게 좀 화면이 바뀌는 거를 좀 어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게임 스트리머들은 오히려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과금 요소가 강하고 뭐 게임에 대한 타격감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악평을 좀 하던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게임 서버도 다운된 시점도 있고 동접자 수는 1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하루 정도는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요거를 좀 길게 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몰라요. 원래 뭐 오픈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루 만에 뭐 확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아침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단타로 노려보실 수 있는데 길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대성장투도 지금 시프트업 일반 청약에 18조 물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많이 좀 눌려서 기술적 반등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저도 이제 눌림 자리를 좀 보고는 있었어요. 어제 그냥 한 17,000원 정도에서 눌림을 좀 주고 마감하면은 종가를 한번 좀 노려볼까라고 했는데 좀 종가상으로 올렸어요. 오후장이 좀 밀었습니다. 요 17,000원 구간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안 주고 가는 걸. 일단은 아침에 시간 외로는 한 1% 정도 밀렸는데 밀리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하든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위로 쏴주고 내리든지 할 것 같거든요. 내용 자체가 뒤에 나온 것들이 좀 괜찮아서 한 번 더는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장중에 좀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성장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방 시세 요 구간에서 좀 지지해 준다면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요거 뚫어주는 걸 노려봤을 텐데 완전히 좀 밀렸어요. 완전 가격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미 호재는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된 것 같고 아마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아침 이제 거래 대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 주면은 뭐 이런 시세에서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 대금 없으면 굳이 매매 관점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CXL 관련해서 네오셈이 2.0 CXL 2.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 초도 출하했다. 세계 최초로. 이게 중요한 거겠죠? 세계 최초다. 이런 내용 키워드는 항상 테마에서는 중요하게 좀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디에다 납품하는지 그것도 보시면 이제 해당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파악됐다.
이슈에 대해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말씀 좀 드렸죠. CXL 칼가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금요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 뭔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미 좀 나왔고, 어제 좀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와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계속 이제 톡방에는 말씀 좀 드렸고, 또 공략을 해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을 좀 매수하신 분들은 좀 시간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뭐 내일 아침에는 좀 수익을 좀 챙겨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셈, 뭐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죠. 요 갭을 메우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요 갭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상승 갭이 나오게 되면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1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시간 내로는 16,100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 시가 자리를 유지해 준다면은 정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하고 여기서 따라가는 분들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공략하실 분들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또 이미 좀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정도를 지지하는지 정도는 여유 있게 좀 보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시콘 그리고 오킨스 전자까지 다 시간으로 5% 그리고 4% 정도 올랐거든요. 역시나 이제 이렇게 갭으로 좀 뚫었을 때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가 중요하고, 대장주인 네오셈이 상승 시세가 유지가 돼야지 2등주 3등주도 따라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 모녀 신동국 회장 손잡고 경영권 문제 2라운드 들어간다. 이거 1라운드 때도 그렇게 많이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시세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좀 눈에 띄진 않아요. 근데 시간 내로 좀 올라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한미사이언스는 신 회장이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지분 매수하는 유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뭐 공시가 좀 나와서 뭐 2라운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라운드 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도 좀 끼어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크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1차전 때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외의 정도 상승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있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시간외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좀 경영권 분쟁 이슈에서 한번 좀 올랐다가 확 밀렸어요. 요 구간에서 한번 좀 상승 나왔다 밀렸고,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쭉 다시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밀릴 가능성, 여기 앞선 매물대에 좀 물려있는 물량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그냥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거 아니면은 일단 관심은 안 가져볼 만하고요. 한미약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미약품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테슬라 주가 아까 좀 다시 6% 정도 좀 올랐었는데, 뭐 실적이냐, 뭐 로보택시 기대감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한 이슈는 뭐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차 인수량 출하량 때문에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런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갔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실적 발표가 28일 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시간은 좀 남아 있고, 또 테슬라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일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LG 엔솔도 간만에 좀 올랐었고,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테마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여기서 이제 나온 것처럼 자율주행 쪽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요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쪽을 한번 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는 SOS랩,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가 있고요. ESS 관련주 쪽에선 한중 NCS, 신성 ST, 이렌텍, 서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ESS 관련주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 SOS랩, 여기 앞선 매물대가 좀 많아요.
뭐 물려있는 물량도 좀 많고, 어제도 윗꼬리 좀 달고 내려왔는데, 일단 조금 더 올라오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보다는 한 이틀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자율주행 쪽은 저는 지금은 아직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 상용화가 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라이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차트상으로 라이콤이 그래도 좀, 추세상으로 살아있는데, 어제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서, 여기 좀 많이 물려있을 것 같아요. 좀,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아침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ESS 관련주 쪽은, 한중 NCS, 요 종목이, 이 신규 상장주인데, 여기서 이제 신규 상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신규 상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매물대가 좀 어제 많이 소화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좀,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도 몇 번 공략을 했었다가, 좀 안 좋은 결과, 좀 있어가지고, 좀 뼈 아픈데,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요런 자리를 좀 뚫어줄지, 이 종목은 왜 신규 상장주, 여기서 이거 뭐냐, 그럼 이건 코넥스에서 넘어온 겁니다. 코넥스에서 이제 넘어온 거라서 차트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 상장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성 ST. 신성 ST도 저는 22%. 여기 있는 매물대 좀 소화는 했는데, 거래대금이 한 500억이라서, 여기가 확실히 좀 뚫고 가서, 올라오는 거 좀 보고 매매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렌텍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ESS 관련주랑 좀 잘 안 맞네요. ESS 관련주 쪽도 한번 공략을 했다가 좀 정리하고 나왔더니 뭐 좀 한참 뒤에 좀 더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올라왔네요. 저항선 자리 뚫어주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윗골이 좀 다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거래대금 40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나마 좀 차트상으로 제일 양호한 종목이 서진 시스템이고 전일 거래대금도 1,500억 정도 터졌고 시간외로 1.7% 정도 밀렸는데 뭐 요런 자리가 좀 지지가 돼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두 종목은 좀 가슴 아픈 종목이라서 저는 이제 서진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추세상도 그렇고 거래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 괜찮아 보이는 게 그나마 서진 시스템이네요. 이렇게 관심 종목 좀 뽑아봤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뭐 7월달, 6월달 뭐 다 해서 지금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할 종목들이 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뭐 항상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도 이제 한 2거래일 남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좀 다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보시고요. 저도 또 계속 꾸준히 좀 좋은 종목들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